자, 영입인재 시리즈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영입인재들이 여기를 거쳐갔거든요. 충청 3인방이에요. 지역으로 묶어서 인재 영입을 발표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17호 김재선. 예. 반갑습니다. 본인 워딩으로 본인 소개를 이제. 예, 저는 17호 영입인재인데요. 대전 중구 사람 김재선입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청산해야 되는 운동권 출신이에요. 12.12 군사 쿠데타와 광주 학살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몰래 뿌렸는데 안기부가 어떻게 잡아가가지고 엄청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을 갔다 왔고요. 그 후로 시민 주권, 시민 권력을 실현하는 일, 또 정부가 유능하게 어떻게 잘 일하게 할까 하는 일을 주로 평생 동안 해왔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17호 시민 영역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본인의 특기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는 방식을 사회혁신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네. 대전에 이제 엄마들의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시나 구에서 그거 하나 지으려면 30억 원 이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맙니다. 작은 도서관들을 동네에서 14개 만드는 걸 제가 도왔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구립도서관을 하던 도서관을 세금으로 만들려면 절차도 길고, 그죠? 그게 이제 30억에서 150억 정도 운영비가 별도로 드는데요. 엄마들이 스스로 배우고 십시일반 돈 모으고 기부금 좀 받아서 14개 마을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고 공간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동네 엄마들이 십시일반 모으고 또 동네에서 좋은 일 한다니까 우리 공간을 저렴하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가진 분들 중에 야, 요 공간을 저렴하게 여기 써라 라고 내놓는 분들이 생겼다? 예, 좋은 일 하니까 지갑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훈련도 많이 시켜드렸어요. 그 엄마들이 처음에 우리 애기 사투리를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그 엄마들이 누구한테 신세 져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한 명 제대로 키우려면 아니 방금 전에 그 충청도 사투리 그렇게 할게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혼자 키우기 어렵거든요. 함께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엄마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면서 새로운 엄마가 됩니다. 아이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성장하게 되고요. 민간에서 하는데 공공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새로운 공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14개 마을 어린이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음 시장 선거에 나온 모든 분들이 다 선거 공약으로 작은 도서관을 다 만들겠습니다. 근데 뭘 안 했냐면요. 그분들이 엄마들의 역량을 키우고 엄마들과 엄마들이 연결되게 하고 지역사회에서 연결시키는 건 안 했어요. 공간만 마련했구나, 공간만. 그렇죠. 시설 만들어주고 책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살아 숨쉬는 공간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시민 주권, 시민 권력 우리의 문제는 뭐다라고 이야기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최백원 교수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방법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민사회의 창의력을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네요.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훨씬 성과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도시 문제에서 교통이 밀린다. 그러면 보통 어떤 정책을 결정하냐면요. 도로를 넓히자 그래요. 그렇죠. 도로를 넓히는 사이에 차가 더 많이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문제를 해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차가 더 늘어나서 교통 혼잡은 더 커져요. 그런데 그 도로 옆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는 자동차 매연이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자동차가 정체해 있으면 자동으로 엔진이 꺼지는 장치를 만들어준다거나 매연 저감 장치를 해주는 것이 실제 문제 해결인 거죠. 그러면 자동차가 없는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모빌리티 수단을 줘서 안정적이고 정시성이 있는 교통수단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교통이 밀린다 그러면 다 도로 늘리는 것만 생각해요. 실제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를
묻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대안도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걸 제일 잘한 정부가 어느 정부 같아요? 예, 문재인 정부가 이걸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사회혁신 수석실도 두고 정부 혁신 추진도 강력하게 했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돼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부 운영하겠다. 우리 이재관 위원장님도 그 일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 일환으로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놈의 입법이 엉망이어가지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수십 년간 수건이었습니다. 여전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그거를 함께 해결해 주신 분이니까. 야, 자 지금 막 서로 품앗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같이 다녀보니까 신 교수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 신 교수님 스토리가 극적이다 보니까 신 교수님한테 이제 묻게 돼 있어요. 왜 관뒀냐? 아직 민주당으로 왜 왔냐는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재관 위원장님이 갑자기 삼행시를 해가지고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혼자 그렇게 준비했어요? 두 분은 같이 다니세요, 일단. 셋으로. 우리 17호. 저는 총선을 생각하고 영입 제안이 가고 받아들이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구청장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또 경우도 처음 봤는데. 구청장으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왜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라는 걸 선포해요. 그러면 지방을 죽입니다. 말만 하면 반대로 가요. 부자감세라고 해서 지방에 주는 돈이 매년 보통교부세로 있는데 6조 8천억을 올해만 줄였어요. 임기까지 한 24, 5조 내외가 될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부자감세하면 가난한 사람들, 지방은 증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 대전시가 보통 받았던 대전광역시 기준으로 받았던 교부금이 1,600억이 줄었어요. 그랬더니 대전시는 2,400억의 빚을 내요. 그 빚 누가 갚습니까? 대전 시민들이 빚 갚아야 되거든요. 특히 지방은 골목 상권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공장이나 회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굉장히 중요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예요. 지역화폐. 네?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으로 증명된 일이에요. 이 정부가 들어서더니 대전시는 그 명목으로 받은 국가 보조금을 사람들이 못 쓰게 만들어가지고 80억 중에 60억을 반납합니다. 이거 제가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미친놈들이에요. 아니 국가 보조를 받은 돈을 못 쓰게 해서 반납하는 일을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습니까? 10% 할인율을 3%, 5%로 바꾸고 사용 방법을 바꿔요. 그럼 그거 잘 못 쓰게 되잖아요. 농산어촌 분야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땡땡 지역 활성화라고 붙은 사업비는 다 삭감했어요. 그러면서 지방 소멸을 막는다는 거예요. R&D 예산 줄인 거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동네 예산 죽인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제잖아요. 참을 수가 없어서 전임 구청장이 국민의힘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골석이 됐는데 제가 마침 그 동네에 살고 있어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당신이 좀 한번 이번에는 해보는 게 어떨까. 청장 한번 해봐라 당신이. 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나라를 지켜주고 세상을 바로잡았던 게 민주당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에요. 혁신적인 자치를 해서 예를 들자면 치매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치매 노인들을 제대로 돌보고 지원하는 원스톱 치매센터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김성환 의원이 만들었어요. 구청장 시절에. 시민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돌보게 하는 거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탄핵과 같은 일이 겪어도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초단체장을 내가 해야 되겠다. 망해가는 대전광역시 중구라고 욕할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기회가 있다. 새롭게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한번 만들고 싶다. 대전에 오면 성심당이라고 혹시 아세요? 딸기시로 그 줄 엄청 쓰더라고요. 저도 그거 2개나 사느라고 딸내미가 하나 사오라고 시키고 힘들었슈. 힘들었슈. 근데 거기에서
40m만 더 들어가면 다 다르다 책방이라고 있어요. 10평도 안 되는 책방인데요. 1년에 4만 5천 명이 다녀가요. 그 서점 만든 청년이 제가 새로운 공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사회적 기업가라고 하거든요. 그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예요. 지방이 어렵다고 하지만 단점만 볼 게 아니라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그 힘을 키우면서 행정이 그걸 뒷받침하면 훨씬 잘 될 수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유명한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노인들밖에 안 살아요. 이 동네 활성화 어떻게 할까? 동네 할머니들이랑 같이 마을 지도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편백나무 마을이기 때문에 장수한다. 편백나무 100개 팔아요. 그래서 지역을 살립니다. 어렵고 약점이 많다가 아니라 그것을 되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청년 창업하기가 너무 좋아요. 대전 중구는. 왜? 집값이 싸요. 임대료가 쌉니다. 자본금이 덜 들어요.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이 뒷받침하는 그런 건 제가 좀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박수. 야. 아니, 총수님, 저 건의사항인데 제가 여기 와보는 게 꿈 중에 하나였는데 드디어 왔는데 네. 진보 한 잔 안 줍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충청팀 한 번 더 부를게요. 왜냐면은 충청팀은 독특한 조합이고 그리고 이 잘 섞어놓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싼 게? 예, 요번 조사해보면 대전광역시 중구가 윤석열 정부 심판 분위기는 높은데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밀려요. 제가 그거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총선도 중요하지만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있다는 거 기억 좀 해주셔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